우리 이제 민법 총칙으로 본격적으로 살피는데, 민법 총칙은 권리 변동의 세 단계 중에 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법적 규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효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는 첫째, 당사자와 관련한 능력, 둘째,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해서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마지막으로 의사와 표시에 흠이 없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그러면 먼저 당사자와 관련한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으로 가야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게 조문 순서대로 제1조와 관련한 법원이었죠. 그래서 세트 2번에 나와 있는 법률 관습법 조리와 관련해서 관습법을 중심으로 우리 특히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조 신의칙과 관련된 파생원칙 네 가지 권사 실금, 요 네 가지 파생원칙은 특히 그 5페이지 첫 줄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신의칙은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보충적인 법리다. 그래서 사례형 쟁점에서도 항상 최후의 항변 수단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정확하게는 항변이 아니죠. 이거는 항변 등이라고 붙이는 게 맞겠죠. 즉 직권 조사 사항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4페이지 제일 하단에 신의칙은 일종의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항변,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은 사례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피고 측의 항변이 없더라도 신의칙과 관련한 중요 판례가 보이시면 관련해서 쟁점을 꼭 잡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셨고요. 특히 이제 사례형과 관련해서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이 주로 문제가 되었었죠. 우리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세트 5번에 나오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 페이지 세트 6번에 자기 모순 금지의 원칙, 즉 금반응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각각 문제되는 곳에서 일단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연인의 경우에 권리 능력,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위나 자격을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입법자들은 제3조에 따라서 자연인의 권리 능력을 다음과 같이 입법하고 있네요. 제3조 볼까요? 3조에 보니까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일반적인 지위나 자격을 가진다. 살아있기만 하면 되네요. 가난하든 부자든 장애가 있든 없든 살아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을 입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인과 구별되는 단체, 이걸 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법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법인의 경우에는 34조지요. 34조의 조문의 내용을 보니까 34조 34조와 관련해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인 파트에서 우리가 다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제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살피게 되는데,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쟁점이 딱 하나죠. 바로 태아의 권리 능력. 원칙적으로 태아는 아직까지 사람이 아니문이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태아가 권리 능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제 핵심 쟁점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로 세트 7번에 태아의 권리 능력으로 들어와서요. 일단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기출 표시가 없어요.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태아의 권리 능력 상속법이나 불법행위법, 기타 등등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는데 이상하네요.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년째 찍고 있잖아요. 네, 12년 차이는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나올 때가 됐거든요. 불법행위를 당하고 상속을 받고 유증을 받고 인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이죠. 근데 이게 객관식, 주관식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정지 조건인가 해제 조건인가,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점, 그 실익을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야 되는데, 자, 일단 질문해 볼게요. 우리 판례는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무슨 설이야? 그렇죠. 답안지에 다들 정지 조건설이라고 다들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나, 그러면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누구나 다 쓰는 거니까 우리 표준 점수 제하에서는 전혀 점수에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지 조건설의 논거라든가 그 의미를 답안지에 정확하게 적으셔야 된다고. 일단 우리 판례를 볼까요?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 즉 대리할 기관이겠죠. 대리할 기관이 없어서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 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라고 해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정지 조건설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텐데, 한마디로 정지 조건이라는 건 뭐를 정지 조건으로 한다는 거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불상유인과 관련해 가지고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니까 태아인 동안에는 일단 불상유인 받을 수 있어 없어? 정지 조건설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는데 살아서 출생하면 불법행위 당한 때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갖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선택형하고 사례형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에 3번인데 3번에 보니까 쟁점 구조가 나와 있죠. 부모 중 일방이 사고로 즉사했다. 이때 태아의 가해자에 대한 구제수단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맥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감남이 강도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A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칼부림으로 싸우다가 즉사했습니다. 즉사. 감남이 그 자리에서 칼에 찔려서 즉사했다. 우리 민법상 문제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총 4가지라 그랬잖아. 크게 2가지죠. 세 가지는 계약 책임이고, 하나는 일반 책임으로 불법행위 책임이었죠. 객관식에서 현재 상속인은 누굽니까? 판례 태도에 따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을과 병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 이게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해제 조건설은 뭐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죽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 뱃속에서 죽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태아인 동안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불상유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을과 정이 무슨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상속 능력, 즉 정이 상속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태아인 동안에도.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정이 살아서 출생했다? 그러면 해제 조건은 성취가 안 되는 거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을과 정이 되겠죠. 그러면 물어보는 질문이 지금 현재 정이 살아서 출생했다는 걸 전제로 상속인이 누구냐? 그러면 결론은 똑같아.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죽을 당시 지금 현재 상속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의 차이점은 태아인 동안이죠. 태아인 동안, 윤동안 말고 태아인 동안 불상유인을 할 수 있느냐? 태아인 동안 불상유인을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학설 대립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다시요.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상속 못 받아. 유증 못 받아. 인지 못 받는다고요. 그러나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해서. 그러나 해제 조건설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불상유인에서는. 그러나 뱃속에서 죽어버리면 소급해서 없던 것이 되는 거죠. 특정한 권리, 불상유인입니다.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권리를, 즉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키워드,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 능력을 취득할 수 없다니까요.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살아서 출생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는 거죠. 근데 논거가 좀 이상하죠. 그래요.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정지 조건설에 따른 결론을 논거로 쓰는 거야. 왜? 아니,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얘는 살아서 출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미성년자야. 뱃속에 있지만 살아서 출생한 걸로 보니까 뭐 불상 유인에 있어서는. 그럼 이를 대행할 기관 누가 있어? 친권자가 있잖아요. 그 해제 조건서는 이를 대행할 기관이 있다니까요. 권리 능력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판례가 논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답안지에 판례 논거가 이상하다라는 건 적을 필요가 없고 요 판시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답안지에는 판례는 정지 조건 서린 바 앞뒤 좌우 다 자르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기본적인 내용을 적으시거나 왜 그러한지에 대한 논거를 적는 게 득점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둡시다. 자, 그러면 사례 문제 다시 한번 보지요. 오늘 3번 쟁점 구조입니다. 부모 중 일방이 3번 목차요. 오른쪽 페이지에 부모 중에 일방이 사고로 즉사했다고요. 오늘 아버지가 즉사했다. 이때 태아의 가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입니다. 칠판을 보시면 오늘 질문 내용이 정의 누구에 대한 오늘 A에 대한 구제수단을 논하시오 라고 한다라면 오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뭘 오늘 그 피상속인 가해자에 대한 구제수단 이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는데 하나는 저 불상 유인과 관련해서 상속 그래서 천조 사망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니까. 두 번째로는 아버지 사망에 따르는 분명히 강도는 감남을 칼질러 죽였지만 이거는 동시에 배우자나 태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죠. 왜? 아니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얘가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성년이 될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날 못 먹여 살리잖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신상의 손해도 발생한 거죠. 즉 A 강도가 감남을 죽인 것은 태아에 대한 관계에서도 뭐라는 거야? 불법 행위라는 거야. 그럼 이건 762조가 되는 거죠. 762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결국 쟁점은 두 가지라는 거야. 근데 이런 쟁점 구조가 여러분이 친족 상속법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어떤 쟁점 구조로 나오느냐 하면 상속인의 피상속인 가해자에 대한 구제 수단의 쟁점 구조하고 똑같아요. 뭐 상속과 불법행위 책임이요.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뱃속에 있는 태아인 상태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인 상태에서 A한테 상속받을 수 있느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거듭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어디로 갈 거잖아. 정지조건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못한다라는 거야. 지금은. 누가 대리할 수 없다고요? 엄마가. 오늘 친권자 을이 대리할 수 없어. 대리해서 상속받거나 오늘 사안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못해. 다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해서 가지니까 살아서 출생하면 이제 상속권 주장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형, 사례형. 모든 국가고시에 나오는 패턴은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오늘 사안을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쟁점. 다시요. 상속인의 피상속인 가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은 상속받을 수 있느냐와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오늘 이 천조 사망에 따르는 정의 상속 여부를 검토하려면 저 피상속인의 권리부터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로마자 1번 11페이지에 로마자 1번 피해자 즉 피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먼저 확정하고 로마자 2번 그거를 상속인인 태아가 상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피해자 즉 피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가 있느냐. 거듭 얘기 드리지만 어저께 확인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1차적으로 뭐를 체크해야 돼? 청구 원인. 네 가지 청구 원인 중에 오늘은 불책. 맞죠?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면 여러분이 주로 민소법에서 배우지만 손해 3분설에 따라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즉사의 경우에도 이른바 시간적 간격설에 의해서 사망자 본인에게 첫째, 재산상 손해인 적극 소극 손해가 있고 둘째, 위자료 청구권도 발생하겠다. 그래서 사실 친족 상속법의 쟁점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귀로 듣고 흘리시면 되는데 칼 맞아서 바로 심장 기능이 정지됐어. 즉사했어. 그럼 이건 뭐 상속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 통설 판례는 치명상을 입은 그 시점과 심장이 딱 멈추는 사이에 최소한 이론적인 간격은 있다고 봐서 치명상을 딱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 치명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심장 기능이 딱 끊기면은 그때 권리 의무가 상속인한테 싹 상속된다. 이렇게 이론 구성하는 거야.